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올해 45살이죠.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면서 나름 성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미모의 아내 최수아와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고 똑똑한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수아가 보낸 메시지였거든요.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요. 빨리 와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부터 갈비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수아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결혼 15년이 지났지만 처음 만났을 때처럼 우아하고 단정했습니다. 오빠,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수아는 저를 맞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너무 의식적으로 다정한 느낌이랄까요? 그냥 그래. 새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수아의 표정을 보니 묘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멀리 있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딸 지민이가 학교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는데 수아는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빠, 내일 할아버지 댁에 가는 거 맞죠? 지민이의 말에 수아가 잠깐 경직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느꼈어요. 응, 맞아. 할아버지께서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하자고 하셨어. 저는 평범하게 답했습니다. 최상현 회장, 제 시아버지이자 딸의 할아버지죠. 대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그다지 좋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항상 저를 무능하다고 여기는 듯한 시선을 보내곤 했거든요. 그날 밤 수아가 화장실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짧고 간결한 대화였는데 묘하게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어요. 수아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했어? 아, 그냥 엄마한테요. 내일 인사 잘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아는 웃으며 답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수아의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아의 변화된 모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최근 들어 밤늦게 전화를 받는 일이 많아졌고 주말에 혼자 외출하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유난히 피곤해 보였고요. 무엇보다 수아가 시아버지 최상현 회장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공손해졌는데 그 공손함 속에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계산된 듯한 태도였달까요? 저는 베개를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옆에서 자고 있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잠든 표정마저도 어딘지 낯설어 보였어요.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작된 의심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채로 말입니다. 다음날 오후 저희는 시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최상현 회장의 저택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주택가에 있었어요. 언제 봐도 위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수아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등을 곧게 펴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치 무대에 오르는 배우 같았달까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민이가 밝게 인사하자 회장님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준호는 요즘 일은 어떤가? 승진 소식은 언제 들을 수 있겠나? 첫 마디부터 비아냥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결과가 있어야 하는 거지. 회장님의 날선 말에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나섰어요. 아버님, 저희 오빠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곧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수아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기계적이었어요. 저를 두둔하는 것 같으면서도 진심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어요. 회장님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고 수아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수아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을 텐데 말이죠. 수아, 요즘 어떻게 지내나? 건강은 괜찮고? 회장님이 수아에게 물었을 때 수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해야 해. 여자는 건강이 제일이야. 뭔가 의미심장한 대화였는데 저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였어요. 회장님이 지민이에게 선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민이를 많이 아끼는 거 알지? 앞으로도 할아버지한테 잘해야 해. 네, 할아버지. 고마워요. 지민이는 순진하게 답했지만 저는 그 말에 뒤에 숨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지민이를 볼모로 잡으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수아에게 물었어요. 오늘 아버지가 좀 이상하셨던 것 같지 않아? 그래요? 평소와 별다를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아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수아는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뭔가를 타이핑했습니다. 잠깐 보인 화면에서 계획대로라는 단어가 보였는데 너무 순간이어서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특히 수아와 회장님 사이의 묘한 기류가 신경 쓰였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며느리와 시아버지였지만 뭔가 다른 차원의 소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그 시간 회장의 저택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서재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었죠. 회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너무 위험한 게임 같은데요.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험? 이미 시작된 게임이야.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어. 회장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랜 계획의 끝이 보이는 듯한 만족감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내의 변화된 모습과 시아버지의 이상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무언가 큰 변화의 조짐이 우리 가족에게 다가오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연일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회사를 나설 수 있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낯익은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의 검은색 벤츠였어요. 왜 이런 한적한 주택가에 있을까 싶어 멈춰 섰습니다. 그때 차에서 누군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확인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수아였습니다. 제 아내가 시아버지 차에서 내리고 있었던 거죠. 뭐지?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수아가 맞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아가 회장님의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은 채 앞에 있는 주택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는 애써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가 집에 돌아온 시간은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저는 잠든 척하며 수아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디 갔다 와?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깼어요?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있었어요. 수아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다음날 저는 여동생 민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 민지는 관찰력이 뛰어났거든요.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을까 싶었어요. 오빠, 웬일로 전화해? 요즘 바쁘다고 연락도 안 했으면서. 민지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응,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뭔데? 올케 언니 일이야? 민지는 예리했어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어머니 건강은 어때? 저는 다른 화제로 돌렸지만 민지는 놓치지 않았어요. 오빠, 뭔가 있구나. 올케 언니가 좀 이상해?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최근에 올케 언니가 좀 이상한 말을 했거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집 다 자기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기분이 좀 그랬어. 민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지난주에 만났을 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표정이 너무 진지하더라고. 그리고 눈빛이 좀 차갑다고 해야 하나? 민지의 증언은 제 의심에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수아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민지야, 혹시 올케 언니가 평소에 다른 이상한 행동은 없었어? 글쎄, 딱히. 아, 그런데 요즘 유난히 할아버지 얘기를 자주 하더라. 할아버지 건강이 어떤지, 회사 일은 어떤지 계속 물어보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아가 왜 갑자기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젯밤에 본 광경과 민지의 증언이 맞물리면서 불길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아와 시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것도 단순한 관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수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수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연기로 보였어요. 특히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보다는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 착각일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싹은 곧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자라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보기로 말이죠. 다음 주 화요일 저는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수아를 미행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수아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어요. 분명히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저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거든요. 수아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신혼여행 때 묵었던 바로 그 호텔이었어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곧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상현 회장이었어요. 회장님은 수아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저는 그 광경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지만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수아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만족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계산적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믿고 살아왔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빠 오늘은 일찍 왔네요. 어디 아파요?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마저도 연기로 보였어요. 조금 머리가 아파서.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프기도 했고요. 그날 밤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나 좀 심각한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오빠? 목소리가 이상해. 민지는 즉시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혹시 올케 언니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 오빠 설마 올케 언니가 바람 피운다는 거야? 민지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와. 뭐라고? 민지의 목소리가 급하게 높아졌습니다. 오늘 직접 봤어. 호텔에서 나오는 걸.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민지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오빠 그게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세상에. 그런데 왜 하필 할아버지와? 민지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있다는 거야. 오빠 혹시 올케 언니가 재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예전에 할아버지 재산 얘기할 때 눈빛이 달랐어. 민지의 말에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았어요. 수아가 갑자기 시아버지에게 관심을 보인 이유도 설명이 되고요. 민지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오빠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봐. 그리고 올케 언니의 과거도 한번 알아보자. 민지는 차분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과거? 올케 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오기 전에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이야. 혹시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닐까? 민지의 말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혹시 수아의 접근 자체가 계획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며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아와 처음 만난 날부터 결혼하기까지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저에게 먼저 관심을 보였던 것, 결혼을 서두른 것, 시댁에 대해 유난히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해석되었어요. 정말 내가 바보였던 건가? 저는 베개를 움켜쥐며 중얼거렸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정확한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저는 민지의 조언을 따라 수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우선 수아와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들을 만나봤습니다. 다행히 몇 명과는 아직도 연락이 되었거든요. 수아씨요? 참 신비로운 분이었어요. 예전 동료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신비롭다는 게 무슨 뜻이죠? 글쎄요, 과거 얘기를 별로 안 하셔서요. 가족 얘기도 거의 안 했고. 그런데 한 번은 술자리에서 언젠가는 다 되찾을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되찾는다고요?
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표정이 좀 무서웠어요.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수아에게 뭔가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 후 민지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올케 언니 과거를 좀 알아봤는데. 뭘 알아냈는데? 올케 언니가 사실은 최상현 회장의 친손녀래.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회장님의 큰아들이 있었잖아. 3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 그분의 딸이 올케 언니라고 해. 민지의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수아가 내 아내이면서 동시에 회장님의 친손녀이자 기술적으로는 시누이뻘이 되는 거지.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런데 오빠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올케 언니 어머니가 회장님 때문에 죽었다는 거야. 무슨 뜻이야? 30년 전에 회장님이 큰아들 부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대. 그 충격으로 올케 언니 어머니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다고 해. 민지는 한 장의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었습니다. 30년 전 기사였어요. 최상현 회장, 사고사한 아들 부부 재산 톡점 논란 이런 제목이네. 저는 기사를 읽어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아의 어머니가 재산 분쟁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수아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게 폭수를 위한 계획일 가능성이 높아. 민지의 말이 마치 뇌리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민지의 소개로 30년 전 회장님의 비서였던 박 부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준호씨 참 안됐습니다. 박 부장은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수아 양의 정체를 모르고 계셨군요.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손녀라는 걸 방금 알았어요. 손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박 부장의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회장님은 수아 양을 손녀로 여긴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골칫거리로 생각했죠. 하지만 수아 양은 달랐어요. 어떻게 다른데요? 어린 나이부터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할아버지에게서 어머니의 재산을 되찾겠다고 늘 다짐했거든요. 박 부장은 30년 전의 일들을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수아 양이 15살 때였나요? 회장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는 할아버지께서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드릴게요 라고. 그런 일이. 회장님은 그때 웃어넘겼지만 저는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차갑고 결연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저에게 접근한 것부터 결혼, 그리고 최근의 행동들까지 모든 게 계획된 폭수극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장님, 왜 회장님은 수아를 받아들인 거죠? 아마 이용하려고 했을 거예요. 수아 양의 복수심을 역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말이죠. 무슨 목적은? 글쎄요, 그건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장님도 만만치 않은 분이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모든 걸 정리해봤습니다. 수아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 대한 폭수를 계획해왔고 저는 그 폭수의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수아와 회장님이 정확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저와 딸 지민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죠. 저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아와 회장님은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민이가 숙제를 하다가 AI 스피커에 대해 물어왔거든요. 아빠, 이 스피커가 우리 대화를 다 기록해둔다는 게 정말이에요? 응, 설정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어. 왜? 친구가 부모님 대화가 녹음되어서 곤란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민이의 말에 저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도 AI 스피커가 있거든요. 그날 밤 지민이가 잠든 후 저는 조심스럽게 스피커의 녹음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다행히 지난 몇 주간의 음성 기록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파일들을 하나씩 들어보니 대부분은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녹음된 파일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계획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대화하는 건지 상대방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준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이번에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네, 완전히 속고 있어요. 정말 순진해요. 수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제 아내의 그런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좋아, 그럼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자. 회사 지분을 모두 내 이름으로 옮기는 거야.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걱정 마라. 이미 모든 걸 계산해뒀어. 준호 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회장님의 말에 수아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차가웠어요. 그런데 지민이는 어떻게 하죠? 그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증손녀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죠. 대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스피커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와 시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바보로 여기고 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지민이까지 이용하려 한다는 거였어요. 제 딸을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저는 즉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큰 문제야. 증거를 찾았어. 무슨 증거? 저는 방금 들은 녹음 내용을 민지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빠 정말이야? 그럼 이제 확실한 거네? 응, 이제 확실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빠 일단 그 녹음 파일을 안전한 곳에 백업해둬.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받아봐. 민지의 조언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지야, 지민이는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은 지민이한테 알리지 마. 나중에 적절한 때에 설명하자. 다음날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아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회장님과의 만남도 추적해봤어요. 그러던 중 또 다른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아 혼자 중얼거리는 내용이었어요. 이 모든 걸 최상현에게 되돌려줄 거야. 엄마의 한을 풀어드릴 거고 모든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수아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안하지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 복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15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저를 단순한 도구로만 여겼다니. 하지만 동시에 수아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그 원인이 친할아버지 때문이었다면 원망할 만도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지민이까지 희생양으로 만들 수는 없어.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들, 사진들, 그리고 수아의 과거 기록들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이제 수아와 회장님을 직접 대면할 때가 왔습니다. 진실을 모두 털어놓고 이 모든 거짓 게임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된 거죠. 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수아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지민이를 민지네 집에 보낸 후 수아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수아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요? 수아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와 아버지 이야기. 그 말에 수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호텔에서 만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오빠, 무슨 말씀을? 그만해. 이제 그만 연기해.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아와 회장님이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수아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몇 주 전부터. 너희가 호텔에서 나오는 것도 봤고. 그래서? 수아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5년간 들었던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왜 그랬어? 처음부터 복수가 목적이었나? 복수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수아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아야, 우리 15년이 모두 거짓이었어? 모두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연기했으니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상현 회장이 들어왔어요. 아, 이미 시작됐구나. 회장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떡해? 수아가 연락했어. 내가 눈치챘다고 말이야. 회장님은 소파에 앉으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준호야.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나요? 잘못? 내게는 잘못이 없지. 단지 쓸모없을 뿐이야. 회장님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15년 동안 내 회사에 기생하면서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뭘 바라냐? 기생이라고요? 그래, 기생이야. 너 같은 무능한 놈이 내 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내 덕분이었어. 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 인정하세요. 당신도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잖아요. 수아, 15년 동안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제 정체도 제 마음도. 수아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나? 무슨 뜻입니까? 이 게임의 승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때 회장님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비서가 수아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아의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스쳤어요. 이게 뭐죠? 열어봐라. 수아가 봉투를 열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응.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한 일들의 증거야. 횡령, 사기, 위조. 모든 걸 다 기록해뒀어. 회장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나? 내가 나를 이용하려고 했듯이 나도 너를 이용한 거야. 수아의 얼굴에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복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 법이지. 반쪽짜리 복수로는 안 돼. 할아버지, 넌 내 손녀가 맞다. 하지만 동시에 내게 대항하려 한 적이기도 하지. 그런 적은 제거해야 하는 법이야.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의 게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악랄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너를 이용해서 준호를 조종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계획이었어. 회장님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게 정말 끝난 걸까요?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계산한 회장님의 함정은 완벽했어요.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아는 회장님이 준비한 증거들 때문에 궁지에 몰렸어요. 그동안 복수를 위해 저지른 일들이 모두 불법이었거든요.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만난 수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정말로 미안해요.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오빠에 대한 마음도 생겼어요. 그것도 거짓말이겠지.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적어도 지민이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민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니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한편 회장님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모든 계획을 마무리한 후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나이가 많다 보니 몸이 버텨내지 못했나 봅니다. 저는 병문안을 갔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장인어른이었으니까요. 준호 왔구나. 회장님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어때? 모든 걸 다 얻었잖아요. 모든 걸 얻었다고? 하. 회장님이 쓴웃음을 짓더니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준호야, 내가 죽으면 지민이를 잘 키워라. 당연히 그럴 거예요. 미안하다. 뭐가요? 너를 이용한 것. 수아도 너도 모두 내 욕망의 희생양이었어. 회장님의 고백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본 얼굴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누구야 너는? 30년 전을 기억하세요? 제 누나 김미영을 말이에요. 그 말에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미영, 수아의 어머니? 네 맞습니다. 저는 수아의 외삼촌이에요. 젊은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누나의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그가 서류 뭉치를 꺼내서 회장님 앞에 놓았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비리를 기록한 자료들입니다. 이미 검찰에 제보했어요. 뭐라고? 회장님이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복수에 실패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젊은 남자의 말에 회장님은 절망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30년 전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김영수입니다. 기억나세요? 저는 그제야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챕터 2에서 잠깐 봤던 정체불명의 남자였습니다. 누나가 죽은 후에 회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이제 그 증거들이 빛을 발할 때가 온 거죠. 며칠 후 뉴스에서 최상현 회장의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모든 악행들이 세상에 드러난 거예요. 회장님은 병실에서 체포되었고 수아도 추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복수 게임은 결국 모두의 파멸로 끝난 거죠. 저는 지민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15년간의 거짓된 삶이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지민이가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민아, 엄마는 한동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왜요? 어른들의 복잡한 일 때문이야. 지민이는 아빠하고만 살아도 괜찮지? 네, 괜찮아요. 하지만 가끔 엄마가 그리워요. 지민이의 말에 저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수아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말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밤마다 저를 괴롭히는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15년간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정말 나는 그렇게 바보였을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자주 자책했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민지는 자주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오빠,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야. 오빠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지민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잖아. 다행히 지민이는 안전해.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더 조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아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에게 정말로 미안합니다. 15년간 거짓말을 하며 살았던 제가 용서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믿어주세요. 지민이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짜였어요. 그리고 오빠에 대한 마음도 마지막에는 진심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말이에요. 편지를 읽으며 저는 또다시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한편 최상현 회장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김영수 씨, 수아의 외삼촌은 저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수아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복수에 눈이 멀어서 소중한 걸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1년이 지나고 저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아빠, 새 엄마를 만나실 생각은 없어요? 어느 날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아빠가 가끔 외로워 보여요. 그리고 저도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민이의 솔직한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아빠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괜찮아요, 아빠. 천천히 하세요. 지민이의 따뜻한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간의 거짓된 사랑, 배신과 폭수, 그리고 욕망의 게임.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 여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과연 저는 이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민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지민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것이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비록 상처받고 속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다는 거였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욕망에는 있었어요. 저는 그런 욕망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오직 지민이와의 진실한 사랑만을 믿고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긴 악몽 같은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